조계종 원로의원의 3교구 신흥사 도후스님과 5교구 법주사 지명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법성스님과 지명스님 등 대종사 23명과 일현 지형스님 등 명사 2명 법계심의도 의결됐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에 드문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어제 열린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드문스님은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싸우다 입적한 승장 영규대사를 비롯해 700여 명의 의병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이 복원돼 7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보와 동일한 범학리 일대의 성장함을 사용해 복원했고 도실된 상륜부까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대표이자 부산 관음사회주 지연 스님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협의회가 평택수도사에 사찰과 지역민을 위한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협회의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 위기 속 불교계와 상생가치가 빛을 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의 도후스님과 지명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법성스님과 대원스님 등 21명의 대종사와 일현스님, 지형스님의 명사법계 특별전형도 전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새 원로의원 선출과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 어제 의원 21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개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원로회의는 의원 스님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와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는 개회를 선언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집행부와 불교계를 격려하며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신속하고 신중한 회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우리 불교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크게 일조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원의 여러 종무원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삼보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모든 것이 종정예화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덕화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고 종도들의 귀감이 될 원로의원과 대종사를 모시는데 밝은 안목을 당부했습니다. 종단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종정예화와 원로 대종사님들의 덕화의 덕분입니다. 저희 소임자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날까지 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신흥사 도후스님과 법주사 지명스님을 새 원로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원로회의는 앞서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가장 먼저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218회 중앙종회 임시회 동의를 거친 21명의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하고 전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일현스님과 지형스님의 명사법계 특별전형의 건을 심의하고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통과한 스님은 내년 조계종 신년 할애식에서 종정예하로부터 대종사법계를 품수할 예정입니다. 원로회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 종단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의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에 드문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드문스님은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동 제1지장도량이라 불리는 지장보살 영엄성지인 고운사. 고운사는 엄격한 수행가풍을 자랑하는 고금당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대승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님 전에 발언을 멈추지 않는 사찰입니다. 고운사가 어제 하음문화템플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등운 스님을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선거 초반 2파전의 경선구도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지웅 스님이 교구 안정과 문중화합을 위해 지난 18일 전격 사퇴하면서 단독 후보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교구가 안정이 되고 또 이 도량이 조실스님 모실 때처럼 수행가풍이 살아있는 도량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길로 같이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중총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30명의 재적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중들은 등운 스님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결국은 수행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래 출가할 때 그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든지 대하게 되면 바른 정견이 생기고 정견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구가 다시 수행자 가풍이 살아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은 스님은 근일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85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8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삼보사 주지, 서학사 주지, 연미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중앙종회위원을 역임하는 등 불교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고운사도 등은 스님 당선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교구 본사의 원력을 다시 찾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에 등운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등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에 본사 주지 소임을 수락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화합하며 잘 이끌어달라며 침체돼 있던 고운사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운 스님은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잘 화합하겠다며 종단을 비롯한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써준 조계종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혜영 청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사찰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하는 등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부 대중이 한뜻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맞서 싸우다 입적한 승장 영규대사를 비롯해 700여 명의 의병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700의사의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사적 제105호 금산 700의총에서 제428주년 700의사 순위 제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원과 의성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15,000여 명의 외적과 싸우다 모두 순절하자 유해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초원간이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는 초원내로 시작해 충문낭독가 90내, 조원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헌양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700의사의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인 700의총 기념관 준공식도 거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3년간 700의총 종합정비사업의 하나로 700의총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기존 기념관 대비해서 13배나 더 큰 규모로 확대했고 또 전시 구성도 더욱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의 규모로 유물관리 수장고, 전시실, 4차원 입체 영상관, 학예 연구실 등을 갖춰 기존 노후화된 기념관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공된 700의총 기념관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 권역의
거점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과 준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금산 군수, 의사 후손 등 각각 50여 명만 초청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700의총과 천내 또 이치 대첩비를 좀 연결하는 이 순례길을 좀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이 숭고한 정신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6일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1만여 명을 기리는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에서도 순위제항을 올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항리 3층 석탑이 복원돼 7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보에 쓰인 것과 동일한 범항리 일대의 성장암을 사용해 복원했는데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실된 상륜부까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산청 사암연합회와 산청군이 협업해 서구 경남 지역의 유일한 국보를 복원한 겁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산청의 랜드마크 동의보감촌. 산청군과 산청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어제 복원된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항리 3층 석탑 점원법회와 제박식을 봉행했습니다.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산청 범항리 3층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골동품상에 매각됐다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회수된 후 광복 이듬해 경복궁 안에 세워졌습니다. 경복궁 정비 사업으로 해체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후 지자체와 사암연합회 스님들의 열정과 의지로 1년여의 조성기관과 3억 1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복원해 고향 산청에 세워졌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분들 얘기로는 많은 국보 중에 참 우뚝한 그런 가치 있는 탑이다. 그리고 이만큼 예쁜 탑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원석탑은 국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범항리 일대의 섬장암을 사용했으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실된 상륜부까지 옛날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탑이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범학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래 그대로 모습을 다시 재현을 해서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3층 석탑 점안식에 증명법사로 참여한 산청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도 사암연합회와 지자체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조성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듯이 산청 군민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주는 대작불사이며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산청의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79년의 타향살이 끝에 고향 산청으로 돌아온 범항리 3층 석탑은 산청군의 우수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불교계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동해 삼화사가 국가무형문화재 125호 삼화사 국행 수륙대제에 앞서 지난 24일 향 행사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수륙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향 행사는 국행 수륙대제 봉행을 부처님께 고하는 일종의 개회선언으로 심규원 동해시장이 향을 올리고 삼화사 주지 임법스님이 충문을 읽으며 대제 개최를 고했습니다. 임법스님은 600년 전통의 국행 수륙대제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소멸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기 2564년 삼화사 국행수륙대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봉행될 예정입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지난 24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국당 법장 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스님과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 황선봉 예산군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문도를 대표해 설정스님이 축원과 헌양, 헌다했으며
불교 발전에 앞장선 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며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동참한 다리에는 법장 스님 총무원장 시절 집행부로 인연이 있는 현고 스님과 보정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법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9월 세수 64세, 법납 45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대표이자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현 스님은 199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을 설립해 산하 1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노후 생활 제공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늘기쁨마을 산하 단체 중 절반인 5개 기관은 노인복지 전문 시설입니다. 지현 스님은 헌신적인 봉사로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경로의식 확산과 직간접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지현 스님은 베푼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그 이웃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왔는데 일단 종합복지에서 장애인 복지로 노인 복지로 이렇게 장을 넓혀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발전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80세 공도연 할머니가 수상했고 국민포장은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대표 지현 스님이, 대통령 표창은 12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훈장과 포장은 대상자의 공적 내용과 공적이 사회에 미친 효과와 정도, 지위를 참작해 선정하게 됩니다. 지현 스님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6,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석사 19명을 배출했으며 해외 복지사업 기관들과 교류를 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노인 요양원하고 제가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사업,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현 스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바를 밝혔습니다.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것,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유 있는 인생을, 그렇게 익어가는 노인 생활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정성의 손길로 이용자들을 대한다면 그곳에 불국토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비롯해 인문학 고전과 동화 등은 지혜의 보고이자 숨은 감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내외로 책 나눔을 실천하는 한 단체가 평택 수도사에 대량의 도서를 기증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창고가 지식과 희망의 씨앗을 틔우기 위한 자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구슬땀도 잊은 채 책을 전달하는 스님과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테이블에 쌓이는 도서의 양만큼 모두의 흐뭇함도 올라갑니다. 사단법인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협의회가 지난 24일 평택 수도사에 사찰과 지역민을 위한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단체는 20여 년 넘게 한 권의 책이 삶의 작은 병풍이 될 수 있다는 일념 아래 각국 해외 동포는 물론 국내 곳곳을 향해 책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향한 책 기증은 협회의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 위기 속 지역 불교계와의 상생 가치가 빛을 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수도사 작은 도서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책 한 권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흔한 책일 수도 있지만 민족의 얼을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도사로 이동한 책들은 도량에 새롭게 문을 연 작은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역민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혜의 문으로 탄생한 도서관은 독실한 불자 변호사의 보시로 시작됐는데 협회가 기증한 한글 천수경과 영원한 대자유 등 각종 불서를 비롯해 소설과 그림책이 채워지며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여파로 어느 때보다 내적 성장이 절실한 시점에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지혜 공간이자 포교 매개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도사에 찾아오시는 체험객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평택 시민들까지 문화의 혜택을 두루두루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는 도서관 개관을 필두로 또 다른 도약을 모색 중인데 사찰의 상징인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증축 불사를 앞두고 있고 세대를 초월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찰 음식을 어떤 수익 사업으로 하는 그런 마을 기업을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사는 마을과 사찰이 모범적으로 상생하는 그런 절로 이렇게 이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를 근본으로 다양한 불사와 문화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수도사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도량의 참된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수입 감소 등 힘든 상황에서 교구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교구 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시무당에서 열린 교구 종회에 재적의원 3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대종사 법계품수, 고창 불교회관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했습니다. 대종사 품수 후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종법 개정으로 교구 종회는 재곤 스님, 해산 스님, 대우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 등 총 5명의 선운사 원로를 대종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 불교회관에 대해 시니어 클럽 등 공적인 기능 이외에도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임대, 음식점 등의 입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 안국선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막달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안국선원은 지난 25일 대법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난달 29일 별세한 고 이막달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유가족과 친척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미가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막달 할머니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난 2015년 수불스님이 할머니 집을 방문해 위로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을 안국선원에서 전시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사천 와룡산 백천사가 수륙 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천 백천사는 지난 23일 남해 반야 용선사에서 윤을한 백천사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륙 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여 4부대중은 용왕제를 통해 나라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남해 앞바다에서 치어 방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윤을한 백천사 신도회장은 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해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국가가 평안해지길 기원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성금을 금정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무명사 회룡선원은 지난 23일 부산 금정구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성금 1,000만 원을 정미영 금정구청장에게 전달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회주 무명스님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더욱더 소외받는 이들이 많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명사는 해마다 지역 포교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운사 주지에 등운 스님이 선출됐는데요. 등운 스님 당선을 계기로 고운사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교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